자, 안녕하십니까, 파인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이제 파인의 명작 상영회, 명작 리뷰 이런 걸 해볼 건데, 네이버 웹툰의 이제 당신의 관역이라는 작품입니다. 줄거리를 설명해드리면 이제 성격이 엄청 좋은, 막 뭐지? 이 세상 너무 아름다워, 가족도 건강하고 여자친구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 엄청 부유하지도 않고 친구들이 뭐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여자친구도 엄청 예쁜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아무튼 이런 사람이 언덕에서 이제 금요일마다 아마 술을 마실 거예요. 달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술을 마시는데, 얘가 또 성격이 엄청 착하고 긍정적이잖아요. 술 먹고 내려오면서 어떤 한 이제 할아버지를 도와주게 돼요.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이제 바카스를 주고, 주인공이 정신을 잃고 깨어나 보니 자기가 살인자가 되어 있는 그런 스토리. 벌레만 봐도 막 무서워했던 사람이 갑자기 살인범을 몰리게 되는데, 범인은 처음부터 나오죠. 그 바카스를 준 아저씨가 범인이에요. 주인공 최엽이라는 사람은 이미 감옥에 갇혔어. 법정 재판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억울하게 투옥이 된 거죠.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근데 연쇄살인마 그 할아버지가 일전에 그 엄청나게 살인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처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독박을 쓰는 거지. 이제 그 할아버지가 결국에는 신이라는 존재한테, 결국 신이라는 건 없었네, 나한테 화살이 날아오지 않았네, 자연사합니다. 이 자식들, 그 살인자도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물건들을 뒤지다가 뭔가를 발견해요. 뭐냐면 이제 범죄 수첩 같은 거죠. 범죄 사진이랑 자기가 어떻게 범죄를 했고 기분이 어땠고 이런 걸 적어 놓은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얘네는 아빠라고 믿었던 사람이 얘 대신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게 7년째야, 7년 차. 이미 주인공은, 최엽은 7년 동안 갇혀 있어. 그래서 이제 딸이 고민을 엄청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안에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자수를 해야 된다 하는데, 남편이 약간, 그럼 살인자의 꼬리표를 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애들은. 이렇게 되는 거지. 살짝 이기적인 마인드죠.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진짜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미 진범이라고 정해져 있고 이미 들어가 있고, 우리만 조용히 하면 순리대로 흘러가고 우리 애들한테 영향이 안 가는데, 딱 10년만 참자, 애들 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10년 동안 참습니다. 그리고 최엽의 무죄가 확정이 돼서 17년 만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 나와서 벌어지는 스토리. 이게 대략적인 스토리고, 이게 그래서 왜 명작이냐, 대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많지 않은 대사를 되게 맛있게 씁니다. 그리고 대사가 없는 그 연출? 뭐라 그러지? 사람의 심리? 17년 동안 억울하게 갇힌 주인공의 심리를 좀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요. 나였어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림체는 그렇게 막 예쁜 편은 아닙니다. 그 웹툰이나 어떤 작품을 볼 때 그림체나 영상미보다는 안에 있는 메시지나 연출을 좀 더 중요하게 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막 거슬릴 정도는 아니에요. 17년 만에 나오니까 딱 카메라 한 대 있는 거야. 기자 한 명이랑. 진짜 열받죠. 이거 현실 고증 미쳤죠. 나라고 생각을 해봐. 내가 17년 동안 억울하게 갇혔는데, 사형수로. 응? 그때는 이랬네 저랬네 막 떠들어대는 것들이 뭐야 아니었어 하면서, 이제 아무도 기자들이 없는 거지. 일단 나왔는데 딱 봐도 가정 형편이 좋아 보이진 않죠. 아빠는 안경이 깨져 있고, 그리고 풍채가 좀 어느 정도 통통한 아빠였는데 너무 수척해, 말랐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고 집을 가요. 그 복도식 아파트에 벽에 낙서가 엄청 돼 있는 거야. 살인자의 짐, 죽어라, 뭐 너 인육 먹는다면서, 막 이런 식으로. 그거를 근데 지우려고 애쓴 흔적이 보여. 그게 거기서 또 마음이 아픈 거지. 응? 도대체 아빠 엄마는 이걸 어떻게 참았냐. 뭐 엄마는 어디 있어요, 이제 엄마도 이제 보러 가야죠 이러는데, 이제 엄마가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된 지 6개월 정도 됐대. 또 얼마 안 됐죠. 17년에서 6개월이면 얼마 안 됐어. 좀만 더 빨리 나왔다면. 안타까운 거지. 건강이랑 재산도 잃고, 엄청 화목한 가족이었는데 가족이 몰락을 해버렸고, 17년 만에 돌아온 세상에는 너무 변해 있었고, 그러니까 무죄라는 것보다 이미 전과자였던 사람, 깜빵에 갔다 온 사람으로 보는 인식이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화목하고 막 친했던 그런 뭐 다른 층 이웃도 막 뭔가 미적지근하고, 엄마가 식물인간이니까 애가 도는 거죠, 눈이. 걔 지나가죠. 사람 찾아달라고 하나? 그래서 이게 순서가 친구를 먼저 만나는지 여동생을 먼저 만나는지 그거를 모르겠거든요. 그럼 여동생 얘기부터 할게요. 병원에서 집에 돌아왔는데 여동생과 여동생의 남편, 제부라고 하나?
그분이 이제 온 거죠. 와서 그 제부란 애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멀끔하고 결국 이제 살인자의 동생이라는 인식을 갖고도 그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친구랑 동생이랑 결혼한 그런 남자인데, 또 주인공이 엄청 막 피폐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17년 만에 돌아오니까. 근데도 애들은 또 좋아해서 애랑 좀 잘 놀아주고, 결국엔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하는데 동생이랑 그 제부 표정이 갑자기 싹 바뀌어요. 왜냐면 얘가 이제 그랬던 혹시나 하는 그게 있는 거지. 그랬더니 아빠가 밥상을 뒤엎습니다. 아빠가 화나서 밥상을 뒤엎어요. 이제 나왔는데 막 그래야 되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다가, 걔네는 그 부부는 가고 아빠도 이제 방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무죄 선고 받고 본인이 아닌 건데도 이미 자기 얘기가 되면은 자기 아들부터 이제 감싸는 그런 현실적인 게 보여서 저는 좀 이 부분이 좀 재밌었어요.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친구들이 이제 한 주인공 포함 3명 있거든요. 총 4명이서 이렇게 돌아다니던데, 이제 한 명은 우락부락하고 싸움 잘하는 근육질, 잘생기고 나긋나긋하고 말에 좀 팩트 폭행 받는 약간 저 같은,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러고 공부 잘하고 좀 똑똑한 그런 애 셋, 이렇게 딱 이미 포지션 딱 정해져 있죠. 뭐 탱커, 원딜, 막 힐러 이런 식으로. 그 주인공이 요 3명을 차례로 다 만나러 가는데, 첫 번째로 만난 게 이제 그 우락부락한 근육질 애인데, 얘가 주인공이 갇히고 한 번도 안 찾아온 거예요. 주인공 입장 되게 괘씸하죠. 친구라 생각했는데 한 번을 안 와? 그래서 만나서 엄청 얘 말로 투닥거립니다. 너는 원래 겁쟁이였지 하면서.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이제 와서 막 사과하라는 거냐 이렇게 막 엄청 싸우다가 이제 주먹 다짐을 합니다. 주먹 다짐. 그 주변에서 막 말리고 하는데, 아무튼 주인공이 막 17년 동안 막 뭐 운동하고 뭐 그랬어도 타고난 싸움꾼이랑 싸움을 주 업으로 하는 사람은 못 이기죠. 친구가 진심으로 내가 겁쟁이여서 그랬다, 뭐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과를 하고. 주인공이 용서를 하죠. 용서를. 그 다음에 이제 또 성직자. 이 성직자가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캐릭터 같거든요. 여기서 그 아까 그 잘생겼는데 팩트 폭행하는 저 같은 캐릭터가 있다 했잖아요. 이 성당으로 찾아간 거죠. 신부님한테 고하는 게 뭐라고 하죠?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신부님한테 이제 가서 고하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죠? 막 응? 진짜 신이 있었으면은 나를 이렇게 가뒀을까? 이런 식으로 신은 없다, 네가 믿는 건 가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신부는 대신에 그분의 뜻은 우리는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또 설전을 합니다. 여기가 이게 작품의 약간 좀 핵심적인 그런 신앙? 믿음에 대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TFT 하다가 아마 그냥 갔을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는 성공을 했어요. 사업 성공을 해가지고 좋은 이제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하는데, 집에 들어가는 거 봤거든요. 아파트에. 그래서 인터폰 눌러가지고 나 얘 친구 만나러 왔다, 누구냐, 누구신데 내 남편 찾냐, 이렇게 친구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 최엽이고 뭐 누구누구 뭐 동창이고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오늘 남편 안 왔다, 아직 안 왔다, 거짓말 하는 거죠. 남편 위해서. 주인공이 또 집요한 데가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거 봤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오게 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와이프가 여기서 뭐 이 자식 스토킹하는 거냐고, 없으면은 만나기 싫은 줄 알아야지, 누가 이렇게 요즘 세상에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말해버려. 되게 똑부러지게. 그래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 하고, 최엽이 이제 주인공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그 아파트 한가운데서 되게 큰 목소리로 친구한테 3년 동안 우리 엄마 아빠 용돈도 드리고 뭐 면회도 오고 챙겨줘서 고맙다, 너 와이프 되게 똑부러진 와이프 잘 얻으신 것 같다, 축하한다, 뭐 아무튼 이런 좋게, 뭐 이것도 명장면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갑니다. 옛날에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요. 뭔가 그래도 17년 동안 좋아했던,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니까, 처음 사는데 백화점도 가서 옷도 고르고 막 꽃도 사서 들고 가고, 최대한 나름 신경이 쓰이니까 찾아가는데, 이제 전 여자친구를 보자마자 일단 꽃을 숨깁니다. 옛날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이 하하호호 웃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나게 연출을 해요. 보시면 알아요. 아, 주인공이 이 시간에 영원히 갇혀있기 쉽구나. 이제 전 여자친구는 이제 이제 그만 일어날까?
하는데 주인공이 진짜 아쉬운 거지. 몇 년 동안을 잊지 못하고 또 어느 순간 여자친구가 전 여자친구가 안 찾아오거든요. 몇 년 동안 그 옥바지를 하면서 부모님 가정 파탄 나고 서로 싸우고 말라가고 본인도 되게 통통한 몸이었는데 헬쭉해지고 이러니까 주인공의 어머니가 이제는 더 이상 찾아오지 마렴. 사실 우리 아들 때문에 너가 왔으면 했던 건데 우리가 사실 엄청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다 얘기하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말려무나 하고 딱 밀어버리고 찾아오지 않아요. 그 주인공 완전 미치죠. 이제 더 이상 못 보게 된 건데 십몇 년 만에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기 싫은 거지 주인공은. 여자친구 화장실 갔다 온다 그래서 가고 본인이 약간 카메라 워킹으로 딱 잡는데 전 여자친구의 아기를 딱 들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는 거지. 그 전까지는 이게 안 나오거든요. 꽃을 숨겼던 이유가 뭐 여자 주인공이 아파서인지 음료 주문을 못하니까 다리가 아파서인지 뭐 다리가 없는 건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애가 있던 거지. 이미 끝난 거죠. 주인공은 나와서 꽃을 막 밟고 막 타락을 하는 거지. 스토리만 대충 이제 얘기해서 그렇지 연출이 진짜 말이 안 돼. 주인공 내면의 심리가 너무 잘 묘사가 돼 있어. 엄청 때묻지 않은 착한 본성이 있어. 근데 17년 동안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서 이 복수를 하겠다는 그 입념이 계속 부딪히는 거야. 심리적으로 인간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거야. 얘가 진짜 막 확 돌았다가 다시 좀 약간 이렇게 됐다가. 아무튼 여기서 더 설명해드리면 그러니까 엄마가 혼수 상태에 빠진 이유를 알게 돼요. 엄마가 피켓 들고 시위하다가 이제 현기증 같은 게 나서 쓰러져서 있었는데 아무도 안 구해준 거야. 3시간 동안. 근데 이게 우리가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할머니를 도와줬는데 바카스를 먹고 기절해서 납치가 됐다. 실제 사건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여기 웹툰에서는 주인공이 그 할아버지가 준 바카스를 먹고 도와줬었는데 고맙다고 주는 바카스를 먹고 기절을 하고 살인범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흉흉해지고 무서워지니까 아무도 남을 돕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나 이럴 때였으면은 아이고 온 동네 사람 다 알잖아요. 누구 뭐 순심이 어머니 뭐 쓰러졌다 하면서 막 의원으로 막 들고 업고 가고 이랬는데 오늘날 우리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핵 개인화가 돼서. 그래서 엄마가 3시간 동안 방치가 돼서 식물인간이 됩니다. 이걸 알고 주인공이 이제 명대사도 남기죠. 당신은 어찌하여 저에게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막 이런 거였어요.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확신을 가져요. 복수를 하겠다는. 복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갇혀있는 그 날짜만큼 갇히게 하는 건데 살인범의 딸은 이미 딸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살인범의 딸이 아니고 살인범의 딸의 딸, 그러니까 살인범의 손녀죠.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는 살인마의 손녀를 17년을 가둬둘 생각을 합니다. 자기랑 똑같이. 그래서 조력자를 모아요. 이 2명이 원래 있었어요. 한 명 경찰, 한 명은 이제 기자였는데 이 둘 다 이 주인공이 17년 동안 같이 만든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가지고 주인공한테 온 사람들이지. 그리고 이제 친구들 4명이랑 동생까지 해서 이제 조력자를 모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알리바이가 입증이 좀 더 쉽고 뭔가 행동하기도 쉬우니까 난 못하겠다, 난 성직자다 하고 빠지는 사람도 있고 난 돕겠다 해서 막 남는 사람인데 남는 사람은 이제 아까 말했던 근육질 그 사람이 이제 남고 동생도 그래도 혈연이니까 이제 오빠가 이걸로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난 돕겠다. 그게 범죄여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돕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17년을 갖췄는데 아니면 내 형이 그래서 형이 복수를 하겠대. 형 하지마 하지만 도울 수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계획에 동참을 해서 그 외딴 엄청 외진 곳에 있는 단독주택에 가둬두려고 와요. 어느 정도 기초 공사는 끝났고 내부 도배나 이런 거 하고 이제 납치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얘네가 너무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들이야. 주인공도 그렇고 이 조력자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선해서 근데 17년 동안 여기 갇히기에는 너무 열악한 상황인 것 같다. 이건 인간적이지 않다. 17년 동안 가두는데 인간적인 게 어딨어요. 뭐 도배나 이런 것도 하되 지하에 화장실도 없고 하는데 공사를 해서 사람 살만한 곳을 그래도 17년 동안 사람 살만한 곳에서 살게 하자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얘들이 입이 또 싸가지고 그 성직자랑 그 똑똑한 친구들도 다시 오고 막
아빠도 오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진행이 늦춰지는 거죠. 왜냐면 이 조력자들은 사실 주인공을 이 계획이 성공하게 두지 않아. 진짜 살인자가 아니 진짜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 옛날에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범죄자 되는 거야, 이거 하면은. 근데 친구들이 그걸 가만히 냅두겠냐고. 진짜 친구라면 공사를 대충 막 도배도 막 찢었다가 막 다시 하고, 뭐 화장실도 하다가 막 말고, 여러분 이 정도 되는데 밥이나 먹읍시다 하고 고기 구워 먹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일상 속에서 이렇게 주인공이 계속 스며들어갑니다. 이 스토리만 얘기하는 거야. 이제 연출적인 거나 이 대사들이나 여기에 엄청 진짜 엄청 대단한 것들이 많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경찰이랑 그 이 기자가 잘못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옛날에 아빠가 했던 말이 있어요. 세상이 뭐 엄청 모질게하고 우린 억울한 게 있어도 세상이 그걸 알아주진 않는다. 우리 스스로 그걸 막 뭐 어떻게 이겨내야 된다. 그럼에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저 사람들 얼마나 고마우냐 막 이런 식으로 진짜 부처 같은 말을 하거든요. 이게 막 잘 지내고 있다가 좀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살인마의 손녀딸을 납치하기로 했잖아요. 그 손녀딸의 첫째고 그 아들이 둘째인데, 그 아들이 집에 찾아온 거야. 그래서 지웠던 낙서를 다시 하고, 너만 지옥인 줄 알았냐, 나도 지옥이었다. 응? 우리가 살인범이라는 걸 알고 우리 가족은, 아무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공감이 안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인범도 집도 이제 서로한테 솔직하지 못하니까 가정적으로 약간 균열이 생기는 거죠. 화목하지도 않고 뭔가 좀 결여돼 있는 가족, 그리고 주변 시선도 그렇고, 이런 질타를 받았다 막 주인공한테 막 우리도 힘들었다 뭐 어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주인공 입장에서는 17년 동안 갇혀있는 게 더 힘들지, 억울하게 옥살이를 17년을 벌였는데 인생에서 황금기를. 사실 공감이 안 됐어, 이 둘째 살인마의 둘째 손주한테.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도망가고, 아 주인공이 이제 원래 연인들한테 엄청 동화돼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 안되겠다, 짜증나게 하지 말고 빨리 한 달 안에 이번 공사 끝내고 빨리 납치해서 일 진행하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일이 됐어요. 이 손녀를 납치하려 했는데, 그때 안 그래도 마침 흉흉한 뉴스가 이게 약간 복선처럼 옛날에 그 이전 화에 나오거든요. 흉흉한 세상에 진짜로 다른 애들한테 납치가 돼요. 주인공이 납치를 하려고 그 이제 갔잖아, 미행을 했잖아요. 납치를 하려 했는데 실제 납치가 당하니까 다른 애들한테 얘가 생각도 안 하고 달려갑니다. 주인공이 원래 선한 사람인 거지. 어찌됐건 분노랑 복수심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지만 그래도 얘는 선한 사람이다. 이제 억울하게 누명 씌운 사람들을 오히려 얘가 구해줘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살인범의 가족들은 울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데, 그거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대사도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냥 그 심리가 그냥 와. 이 몰입이 그냥 돼요, 심리가. 그러면서 주인공이 진짜 하염없이 걸어. 터덜터덜 걸어요. 하루 종일 걸어. 그래서 아씨, 역시 나는 안 되는 놈인가 보다 하면서 그 노끈 같은 걸 사가지고, 코끼리도 묶을 수 있는 노끈이다 하면서 엄청 안 끊어지는 노끈을 사가지고 폐공장 같은 데 가서 목에 밧줄을 걸고 그랬는데, 갑자기 구두도 폭력적이야. 약간 하늘 쪽을 바라보면서 이게 밧줄이 끊어진 거야. 코끼리도 그 못 끊는다는 밧줄이 끊어졌어. 하늘을 바라봐. 이게 아마 대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대사가 생각나냐면, 이게 당신의 뜻입니까? 약간 신이시여? 이제 아까 신에 대한 그런 것 들어가 있다 했잖아요. 빼먹은 것도 많은데, 아무튼 여기서부터 대사가 없어요. 한 화가 그냥 통째로 대사가 없어. 동생인가 아빠한테 온 전화를 받고 애가 놀래서 뛰어가. 여기서 눈치챘죠, 사람들은? 엄청 헐레벌떡 뛰어가서 봤더니 이런 세상에 엄마가 깨어나 있네? 신이란 있는 건가?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줄거리. 이 장면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얘가 17년 동안, 그러니까 무기징역수로 있다가 17년 만에 나오게 되는 선고 장면이고, 이게 그 아까 근육질 많은 싸움 잘하는 친구가 용서를 구하는 장면,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이제 이런 게 그 옛날 여자친구 생각하면서, 여기는 꽃이거든요, 꽃. 꽃인데 옛날 여자친구 생각하면서 옛날 추억에 잠겨버린 그런 장면이고, 이게 주인공이 언덕에서 달을 보면서
이제 술을 한잔하는 이게 일화 모습이에요. 이때 보시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주인공이 되게 밝은 머리예요. 노란 머리거든요. 이때는 행복해. 근데 이 감옥에 가서는 검정 머리예요. 얘의 심리가 지금 어둡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이런 게 나와요. 색깔 애매하죠. 그 마지막 화에서 이 친구 중에 신부가 한 명 있었잖아요. 신부가 너의 마음속 응어리가 지금 다 풀렸는지 모르겠지만 뭐 나한테 있다면 알려줄래?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머리색으로 대변한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응어리가 풀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살아간다 라고 저는 해석했거든요. 이 수미상관 구조. 주인공이 처음엔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그냥 중간 톤으로 바뀌어요.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밝게 살아가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거고. 이것도 명대사죠. 이젠 알지. 진짜 희생한 사람은 희생을 입에 담지 않아. 대사가 이게 참, 이거는 이제 풍채가 좋았던 아빠의 뒷모습이 이제는 약해진 아빠의 뒷모습. 최애캐는 사실 모르겠네. 최엽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긴 하고, 굳이 따지면 주인공 제외하고 지금 생각나는 거는 성직자 캐릭터가 조금 좋았던 게 뭐냐면 얘거든요. 저는 사실 신을 믿진 않는데 이 친구가 왜 좋았냐면, 요한이라는 친구가 맨날 귤을 겨울에 주거든요. 주인공한테. 야 돼지야 먹어라 하면서 말 안 예쁘게 한다 했잖아요. 야 돼지야 먹어 하면서 주는데 귤이 맨날 나는 거야. 근데 얘는 안 먹어.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얘를 이제 속내를 모르겠으니까 한번 이제 뒤를 밟거든요. 얘 뭐 하고 다니나? 근데 놀랍게도 그 귤을 한 봉지씩 할머니 길에서 파는 걸 사주는 거야. 그래서 보고 얘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 얘 이런 애였구나. 이렇게 좋은 애였구나 하면서 이제 주인공 나중에 학교에서 물어보죠. 야, 너는 근데 왜 안 먹냐? 맨날 나만 주냐? 이러니까 난 귤 싫어해. 시잖아.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캐릭터성이 보이는 거죠. 이 노란색이 좀 상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얘 차는 검정차고 뭐 아무튼 좀 조용히 움직여야 되니까 검정차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초요한 신부의 차는 완전 센 노란색이거든요. 흔하지 않은 색깔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신부가 울면서 못 간다 이 예비범죄자 새끼들아 하면서 막는데, 약간 이게 신이 약간 가로막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심지어 보시면 이 납치당하는 여자애도 머리가 노란색이에요. 주인공이랑 똑같은 색깔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성격이 좋아. 그러니까 약간 작가님이 완전 내가 바라는 이상향, 신에 가까운 존재, 뭔가 신 같은 그런 속성들을 다 이 색깔을 넣은 것 같아요. 아무튼 대충 알아보긴 했는데요. 되게 길게 떠들었는데 당신의 관역 재밌게 보시고, 물론 제가 스포를 다 하긴 했지만 진짜 저는 명작이라 생각하고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당신의 관역 SS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꼭 보세요. 그리고 이 작가님, 고태호 작가님의 다른 작품인 둘째에게를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기본적으로 글을 잘 쓰시는 분이에요. 되게 생각도 철학적이고, 이게 생각보다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진짜 침착맨님은 이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이걸 어떻게 다 하지 이걸?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이걸, 편집본이 1시간이고 5시간 동안 얘기하시는 거잖아. 이걸 어떻게 해? 나는 기억도 안 나고 말도 더듬고,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